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그래, 화면에는 제 얼굴만 나오게 해뒀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공개 감사합니다. 상담, 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제 보내주신 그 자료를 읽었거든요. 네. 그래, 질문 사항을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대요. 네네. 그래, 그 자료를 다 읽었는데, 편안하게 네. 말씀으로 의논하고 싶으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한번 네. 해보셔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아, 제가 볼 때 그, 보내주신 글에 보면은 네. 결혼 지금 22년 되셨다고 했고 네네. 남편분의 그 조울병하고 결혼 생활 내내 사투였다. 뭐 이런 글을 네네, 맞아요. 보내주셨고 네. 보니까 5가지를 질문하셨던데 첫 번째 네. 물사파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경우도 네. 있냐. 네네네, 맞아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년은 네. 공무원이고 그 이후로는 네네. 지금 거의 10년 넘게 무직 상태, 조금 취직했다가는 금방 그만두고 뭐 이런 네네네네. 상태다. 뭐 네. 사무직은 2주일을 못 넘기고 그 다음에 네. 다른 직종도 한 달을 못 넘긴다. 네네. 곧잘 붙는데 유지가 안 네.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내분 생각에는 그래도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계속 우울하게 지낼 거니까 하루 한두 네. 시간 일하는 거라도 하면 네. 좋겠는데 남편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인지 능력이 너무 저하돼 있다. 반응 네. 속도도 더디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간단한 일조차 따라하기 힘들어 한다. 네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조울증을 겪으면서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건지 기질적인 건지 또는 병의 문제인 건지 네. 애매하다. 그 다음에 네. 5번째로는 조증 상태일 때 강박장애를 지닌 아들하고 자꾸 네네. 부딪히고 그러니까 마찰이 네. 이거 어떻게 하지 되느냐 네.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아드님은 나이가 올해 22살인데 아드님도 정신질환이 있고 경계선 지능이다. 이야기. 네네. 남편분은 보니까 19살에 급성 우울이 왔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조울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2번을 자의 입원했고 2번을 강제 입원했다. 네네. 병식이 생긴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다. 네네. 말로는 아내분한테 고맙다, 당신이 내 엄마 같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해서 네네. 네. 남편분이 아내분을 의지하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네. 네. 거든요. 그래서 네. 보내주신 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메모했던 네. 내용을 지금 들려드렸거든요. 네.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우선 간단하게 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네네. 요것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먼저 답을 음, 해드리고 네네. 상담을 진행을 할게요. 네. 번째로 감사합니다. 그 우울증의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경우도 있느냐 했는데 당연히 있죠. 이게 뭐냐 아, 네. 우울증에서 세상살이가 그래도 자기 네네. 뜻대로 되는 사람들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증 기간이 길고 우울 기간이 짧아요. 네네. 내가 그러니까 내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증 기간이 길고 그때는 조증이 길어도 사고 치는 조증이 아니고 좀 네. 조증이 일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조울증 환자는 행복한 거죠. 1년 중에 한 9개월을 조증 기간을 보내고 네. 그렇네요. 한 달 정도 짧게 우울이 오고 지나가거든요. 그 네네.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울증은 에너지 기복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한 9개월은 에너지가 올라와 있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에너지 네. 고갈이 되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우울이 오거든요. 근데 한 네. 달 정도 쉬고 나면 또 네.
짧게는 한 20일 쉬고 나면 우울이 넘어가요. 그래서 네. 내 인생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데 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전혀 네, 인생에 맞아요. 희망이 안 보이고, 내 네네네.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원하는 대로 안 가게 되면 우울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보내오신 자료에 보면 남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니까 아마 결혼하고 10년간 일하고 그 다음에 조증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사표를 내고 나오고 나서는 남편분이 네, 한 5년간 5년 정도 쭉 뻗어서 그냥 심한 우울을 겪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는 그 심리적 충격이 엄청났을 거고 내 인생은 끝났다 싶었을 거고. 그런 네, 이후로 남편분이 계속 바라는 그 남편분의 눈높이라든지 하고 그런 직장을 못 구하는 거죠. 그 네, 자기는 일을 뭐 어디 취직을 해 다닌다 하더라도 뭐가 제가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못 내세우고 추구를 못 하고 있지 않나. 뭐 의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내분이 취직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취직했다가 또 잘리고 그만두고 뭐 이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간에 보면 이제 그래서 하도 그 5년을 쭉 뻗어 우울한 상태로 지내고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혼했다가 그 다음에 남편분이 잘하겠다고 또 싹싹 빌고 해서 다시 재결합했다가 네, 했는데 뭐 그래도 남편분의 변화가 없다. 남편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삶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아내분이 느끼기에 남편분이 숨만 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남편분 본가는 좀 다 인연을 끊어버렸고, 지금 네, 남편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내분하고 아들하고 딱히 네, 없는 이런 상황이다. 원래 젊었을 때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네, 남편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거를 이제 담아서 글을 쓰고 하셨던데, 아무튼 네, 이게 남편분이 우울이 길다는 이야기는 인생이 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이. 그래서, 그, 예, 예. 그 예. 이야기해 보시죠. 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그게 조금 애매한 게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음, 원래 그 본가 부모님하고 지낼 때 어릴 음, 때는 음. 좀 부모님이 두 분 다 되게 예, 강압적이세요. 예. 그리고 음, 그 아들 셋 중에 맞이예요. 예, 그러다 예. 보니 음, 장남이다 보니까 기대도 되게 많으셨고 예. 또 본인이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목사님 음, 아니면은 카레이서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음, 근데 그때 이제 고3 때 그거를 이제 어렵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너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음, 어 그런 헛소리를 한다. 음, 너 정신과를 가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음, 미쳐서 그런 거다, 너. 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음. 되게 악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 아빠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고 음, 그때 그래서 인제 급성 스트레스 그것도 오고 막 신경쇠약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인제 음, 아버님도 고위직 공무원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들도 마지도 좀 고위직 공무원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음, 남편이 원래 자기가 원하던 꿈은 생각지도 못하고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학교까지 아예 지정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고려대 행정학과를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인제 인생을 살다가 저를 만나서 인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인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한 번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음, 연애에 대해서. 그래서 음, 음, 어 저는 인제 반대로 남편과 반대로 딸 셋의 맏인데 저희 음, 부모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되게 따뜻한 집 분위기에서 저는 음, 자랐어요. 그래서 음, 인제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고 음, 그래서 인제 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라."라고 제가 옛날부터 말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인제 본인이 어쨌든 어렵게 공무원을 했고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저랑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인제 결혼 생활하면서 인제 하다가 인제 스트레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인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하다가 인제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인제 어느 날 갑자기 인제 공직에서 10년 차 쪼끔 됐을 거예요. 고때 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사표를 쓰고 왔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를 그만하고 싶다. 난 진짜 인제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제 자기는 "신학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 인제 좀 때가 왔나 보다.' 싶었어요 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가려나 보다 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좀 기뻤어요. 봤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일을 구해서 직장을 다닐 테니 당신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한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 보라."고 제가 인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인제 시부모님이 인제 이 사실을 아시고 막 쫓아오셨었어요. "너네 지금 너까지 정신 아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인 너는 어떻게 그 정신을 똑띠 차려야지 같이 그렇게 동조해서 일을 벌리면 어떡하냐." 인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때 저는 어 원래 제가 되게 조용한 성격이고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 시부모님한테도 한 번도 제가 "노"라고 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쪼끔 '부모님께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싸우더라고요, 아들하고 막 이렇게 부모님하고. 근데 제가 중재를 했죠. "아버지 저희 남편이 진짜 그거를 너무나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지지를 해 주고 싶다." 하면서 인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제 잘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나름의 설득을 시키면서도 좀 굉장히 제가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인제 아버님이 기가 막히신지 인제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막 이러면서 "나는 인제 아들 없다고 생각한다."고 막 이러시면서 인제 가 버리셨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아빠가 하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사실은 지원을 해 줬고 지지를 해 줬고 계속 격려를 해 줬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게 저는 자기가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지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꿈을 이렇게 되게 재미나게 펼쳐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삶에 이렇게 생기도 생기고 또 되게 뭐랄까 삶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얼마 못 가고 계속 뭐랄까 이렇게 '아 공부가 안 돼.' 뭐 이렇게 뭔가 다른 핑곗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명거리가 자꾸 생기면서 지원을 다 해 줬는데 그게 다 돈 이렇게 막 빚지는 일도 생겼었고 뭐 그냥 한순간에 접고 내려오고 근데 그게 기간이 되게 짧았었어요. 생각보다 안 길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더니 또 얼마 안 가서 "나 이거 못 하겠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접고 내려오고 또 다른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도 해 줬는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랬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뭐냐면 자기가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못 찾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나는 네. 목사를 하고 싶다,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 네네. 라고 할 때에도 그게 정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고 신학대학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많을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보면은 남편분은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흔히 네. 조울증인 사람들이 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보면 진짜로 그거 하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박수 받고 싶어, 괜찮은 아.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네. 네네네네. 인 맞습니다. 경우가 네. 꽤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음. 어른 생각할 때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할 때 그런 아. 쪽으로 자꾸만 진로를 설정하고 네.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 길이 가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이 조울증인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게 진로 네. 상담이에요. 진로 상담, 네. 진로 탐색. 그러니까 실 자신의 제대로 된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욕구 탐색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자신의 욕구탐. 진짜 꿈이 뭔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왜 그 진짜 꿈에 대한 욕구 탐색이 잘 안 되느냐 하면, 네. 잘 안 되느냐 하면, 당장에 인정받는 거에 급급해서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못 가지고, 아. 당장 쉽게 쉽게 아.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면은 장기간 정말 10년 세월 이상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박수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네.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흔히 보면은 조울증 당사자들이 부모님의 칭찬을 바라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 네.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를 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한테 실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자기가 그 진로 목표를 잡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남편분 경우에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는 자기 탐색이 아직도 안 돼 있다. 자기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를 깊이 음 생각하는 작업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다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하는 작업, 자기 욕구를 탐색하는 작업. 근데 이게 혼자서 잘 못 해내요. 옆에 상담자가 있다든지 해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남편분의 속마음 이야기를 자꾸 꺼내서 들어줄 때에 이게 탐색이 되거든요. 네. 일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가요? 남편분이 제가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이 안 된 것 같다.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 작업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아내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렸던 게 음, 분명히 부모님은 그거를 자신의 의사를 그러니까 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강압적인 음, 부모님이셨어서 음, 그게 만약에 그러한 힘들었던 부분이나 상처들이 좀 음, 저로 하여금 쪼끔 뭔가 이렇게 음, 어 좀 그런 욕구들이 좀 해소가 좀 되면서 음, 자신의 좀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요런 음, 것들이 인제 같이 인제 지지를 해 주면 음, '이게 자연스럽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렇게 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음, 진로 탐색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음, 말씀 음, 주시는 거 보니까 음,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음, 계속 어떠한 거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음, 저한테 좀 종종 했었거든요. 제가 음, 인제 그 음, 남편이 원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음, 또 아까 말씀하셨던 존중받고자 하고 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게 많다라고 저도 좀 평소 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해 주려고 평소 때 했는데 그 그 뭐랄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뭔가 이렇게 뭘 하고 뭐 정말 이게 뭐라지?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면 뭐를 하고 싶냐고 인제 그런 얘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음, 얘기를 음, 이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라든지 그 네. 자율성을 많이 존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네. 하는지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고 하고 싶은 걸 주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강압적인 부모님이라 했잖아요. 네네네. 어려서부터 부모가 다 정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가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자기는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뭘 네.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항상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네. 되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면 막상 나중에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은 네.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미루어 네. 짐작컨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건 남편분이 실패했잖아요. 네, 그 다음엔 맞습니다. 어쩌면 남편분 입장에선 아내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아내분이 자기한테 실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하게 네. 되면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내분은 저 그냥 두면은 우울증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그거를 못 떨쳐낸다는 거예요. 음. 본인도 그런 네.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 네네. 안에서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자유롭게 네네.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못 해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지만 네. 부모라든지 가족이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음. 아무런 답이 없어야 된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아내분의 불안 때문에 비롯되는 거잖아요. 옛날 네네. 경험으로 봤더니 공무원 네네. 그만두고 나서 네, 그다음에 맞아요. 한 5년을 완전히 쭉 뻗어가지고 그냥 우울 상태로 지냈으니까 네네네네. 아내분은 일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때, 네. 보니까 자꾸 남편분한테 어쩌면은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음. 권하고 있을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쉬거나 놀면 백수 상태로 있으면 아내분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음.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 뭐랄까, 그때 거의 5년 가까이 누워 있을 때 음, 어 진짜 살아있는 송장 마냥 예. 그냥 밤 다행히 식욕은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밥 음, 먹는 거랑 음, 그다음에 화장실, 인제 음, 대소변 해결하러 화장실 가는 거 고거 딱 2개만 했고요. 음.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뭐 정말 씻지도 않았었고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침대에서 떠나질 않았었어요. 근데 딱 근데 붙어 살았네. 네, 침대랑 붙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 아빠 쪼금이라도, 그때는 인제 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쪼금이라도 웃으라고 음, "당신은 천장이 지붕이 있는 노숙자 같아." 그랬거든요. 예. 그랬네요. 딱딱 예, 그랬네요. 집안에 예, 사는 노숙자네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음, 너무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되게 컸어 가지고 음,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먹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음,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때는 제가 그래서 빚을 내면서까지도 먹고 싶다라는 걸 다 사줬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다 비싼 것만 원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냥 다 사주고, 뭐 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그냥 하고 싶은 게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먹고 싶다라는 건 다 사주고 빚내서라도 다 사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음, 5년이 가고 막 이러다 보니 제가 반대편으로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그냥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 한 번도 뭐 일 안 해요? 돈 안 벌어? 이런 소리도 제가 안 해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네. 왜냐면 네, 너무 심한 우울이고 그 음, 과정들을 제가 같이 겪고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좀 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음, 일단 그냥 쉬어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끔 그냥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어느 순간 본인이 좀 회복이 돼서 그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기다렸었거든요. 그러셨네요. 네, 그랬는데 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박차고 나왔는데 다시 또 목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고 지내다가 나 다시 목회를 하고 싶어. 다시 꿈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눈빛이 확 음, 이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래. 갑자기 눈이 확 변했는데 그때는 조증인지 몰랐어요. 음, 갑자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조증이 확, 음, 굉장히 심한 조증이 올라왔었어요. 음,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조증을 이제 그 목회하겠다고 막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음, 공부를 하고자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엮여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시비가 붙게 되고 뭐 막 싸우게 되고, 결국은 뭐 막 그 고소 고발 뭐 그리고 막 폭행 막 이러면서 막 경찰에 막 계속 매일같이 드나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경찰에도 저보러 증인이 돼달라면서 막 사진 찍어달라, 동영상 찍어달라, 막 별의별 막 쇼를 하는데 제가 최대한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직장도 저보러 갑자기 그만두래요. 자기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직장도 그만두라면 그만두, 알겠다고 그만두고 쫓아다니면서 막 다 응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경찰관 눈에 떠서 이제 강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 입원을 하고 또 그 강제 입원한 사이에 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강제 입원 시키고 나서 이제 뒷수습을 이제 다 했죠. 고소고발했던 거 다 취하하고, 또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해서 다 무마시켜 놓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그래, 다 잘하셨네요. 예, 그게, 다 해준다고는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병이 생각해보니, 겪어보니, 이게 제 편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남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저라면 이렇게 믿고, 이 사람은 나한테 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게끔. 그래서, 예, 완벽히 내 편을 만들어 줘야지 제 말을 그나마 좀 듣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예. 그건 하여튼 잘하신 거고, 잘하신 거고. 아, 그래, 중간에 이혼을 언제 하셨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음, 조증이 심하게, 그러니까 음, 여태까지 그 조증이 가장 심하게 발현됐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과정들이요. 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위협을 하고 음, 저희 동생들까지 위협을 하더라고요. 음. 위협하고 위협했다는 협박, 게 어떻게 위협을 했나요? 칼 들고 올라가겠다고, 어, 죽이겠다고. 음,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저도 사실 공격했었거든요. 저를 감금시키기도 했었고, 예, 음, 아무 데도 못 가게 감금시키기도 했었고, 이제 저를 뭐 폭행하기도 했었고, 음,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막 그렇게
막, 음,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그 생명에 좀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음, 상황이 너무 긴박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음, 왔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강제 입원이 됐고, 그 강제 입원을 하면서 제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서 15분,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아버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음, 아버님이 또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도저히 이제 일단은 떨어져서 지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도저히 퇴원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갖고, 그 정신과 그 담당, 저희 남편, 그 당시 남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 상의를 하면서 제가 빨리 집을,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기간 안에 빨리 집을 내놓고, 집이 다행히 다 나가고 정리정돈을 해서 아이 아빠 물건은 이제 시아버지께 이제 택배로 보내고, 저는 이제 제 살 거를 일단 집중해서,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 제 살 거를 찾아서 일단은 음,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켰어요. 일단 분리를 시키고 나서 제가 혼자 차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너무 무서워지니까 이게, 그러셨네요. 네, 같이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뭐 증거 자료도 사실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무료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네, 2년 정도 떨어져 살았죠. 근데 그 2년 떨어져 산 동안에도 제가 경제적으로 계속 중간중간 용돈도 보내주고, 음, 뭐 이따금씩 통화도 하면서 좀, 왜냐면은 또 이혼을 하면서 어찌됐든 본인은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이제, 음, 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또 제가 달래줘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병을 겪어봐서 아니까, 혹시 이제 뭔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정말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토닥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 좀 많이 토닥여주고 해서, 처음엔 좀 애 아빠가 노발대발도 하고 힘들어했지만 계속 제가 이제 토닥여주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 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22년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처음에 10년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한 5년 가까이 쭉 뻗어서 지냈고 그리고 네. 조증이 올라와서 난리를 쳤고 등등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하니까 이혼했던 시점이 결혼 몇 년 차쯤에 이혼을 했었나요? 어, 10, 10, 10, 그 녀석이, 아들이 곧 중학교 음,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음. 네, 아들이 지금 22살이라 하니까 네네네, 아들 중3 때 네네네, 중3 때, 그러니까 아들 중3 아들 때쯤이요. 중3 때 이혼해서 고2 때 다시 재결합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2 때 재결합했고, 그러면 지금 재결합한 지가 이제 한 4년 되나요? 네, 3, 인제 4년 차, 네, 3년 이제 한 넘어가고, 네, 3년 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결합하고 보니까 그 전에 쭉 뻗었을 때 하고, 네. 이후에는 어떻던가요? 뻗어 있는 정도가 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어떤가요? 어, 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음,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산송장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음, 지금은 누워 있지만, 음, 어, 얼마든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일할 상황이 갖추어진다면 음, 바로 나갈 수는 있는 상황 같아 보이고, 또 제가 부탁하면은,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진 않고, 어 제가 부탁하면은 이따금씩이라도 샤워라도 해 주고, 예. 음, 예. 그리고 뭐
뭐랄까,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돈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먹고 싶어도, 아, 나 뭐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니야. 그냥 돈 아끼자. 나 밥 해줘. 뭐, 이렇게. 예. 그냥 집에 있는 거 밥 해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보다는 좋아졌네요. 예, 그럼요. 옛날보다는 제가 너무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사실은 편한데, 음, 사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바라는 거라면은 이제, 음, 그래도, 뭐랄까, 너무 밖에, 너무 음, 무기력이 심할 때는 이게 아예 꼼짝도 안 하니까요. 침대에 음, 있으려고만 음, 하니까, 음, 요게 조금이라도 좀 바깥에 산책할 수 있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5분이라도 산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음, 1시간짜리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억지로라도 나가서 음. 활동을 하고 일단은 들어오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근데, 그거라도 근데 좀 유지를 못 어떨까. 한다면서요. 한 달을 못 간다면서요. 근데 시간제 알바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거는 음, 자기가 성이 안 차는지 시도를 안 했고, 음, 그냥 저기 뭐지, 직장을 다녔었죠. 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무직 포함, 또 막노동, 또 뭐 주유소 일, 뭐 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은 다, 음, 네, 한 달이 잘 안 가요. 그런, 잘려요. 왜냐면 그런 무기력이 너무. 일들을 그래도 시도해본 게 다시 재결합하고 나서 요 3년 사이의 일이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꾸준히 그러면 시도했는데, 네. 그 자체로도 일단은 이전하고 비교하면 엄청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장하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음. 네. 남편분이 공무원 할 때 몇 급 공무원이었어요? 처음에 9급으로, 음, 네, 합격해서 들어가서, 음. 마지막에 나올 때 7급 막 달았을 때 나왔어요. 지금 막 달았을 때 나왔구나. 그게 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참 우리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막노동을 한다든지 등등 슈퍼에서 일하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었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했다는 거는 자기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보려고 했었다 하니까 일단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칭찬은 많이 해줬죠. 그리고 그러니,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해보다 보니 다 잘리잖아요. 음, 계속 그게 잘리는 이유가 다 똑같았어요. 뭐냐면, 음, 어, 일하,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얘기예요. 다 똑같이. 음, 음, 왜냐면 저도 느껴지고, 집에서도 너무 무기력하니까 나가서도, 어려울 것 같은 데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도전을 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계속 그렇게 잘리니까 다행인 게, 계속 사람이 잘리다 보면 성취감도 없어지고 좌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 봐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는데, 계속 저랑 지내면 3년, 예, 이제 재결합해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자꾸 공무원 시절 꿈을 그렇게 꾼대요. 음. 그래서 자꾸 공무원 시절 꿈을 꾸는데 자꾸 그게 너무 괴롭대요. 너무 괴로운데 자꾸 꿈에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더니, 자기는 아직도 네, 심리적으로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는 이제 그렇게 계속 잘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럼 해보라고. 음,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하다. 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내가 책도 사주고 할 테니 집 앞에 도서관도 있으니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해보는 대신에 혹여라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나한테 말을 해달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한 3일 하더니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못하겠다고. 머리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는 어 그러고 나서 원래 그 공무원 시험 그 준비하는 그 3일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해하고 눈빛이 초롱초롱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아 요번에는 뭔가 되려나 보다.' 했는데 3일 뒤에 가방을 같이 갖고 오면서 '공부가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와. 나 안 되겠어.' 하면서 그때서부터 또 다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은 본인 마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공직을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음,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그게 이제 네. 자기가 지금의 처지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네. 한때 그나마 자기가 잘 나갔던 시절이 그 네. 시절이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네 맞아요. 인정받고 근데 그랬었어요. 네. 자기가 만약에 그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네. 좋았으면 제가 볼 때에 그 무렵에 심한 조증이 오고 안 그랬을 수 있죠. 공무원 생활할 때 본인이 행복해하고 좋아했었나요? 직장 다니면서? 아 일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공직 일이라는 건 너무 좋아했어 갖고 진짜 그 열정도 아, 대단했고요. 상도 그랬구나. 많이 받았었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음, 결국은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당시에는 "내가 목회를 너무 하고 싶은 그게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가 그만둔 거야."라고 얘기했었지만 나중에 한참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나 그때 이러이러한 내 주변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좀 많이 힘들었었다. 나를 막 모함하고 이랬어 가지고 너무 그게 힘들었어서 사실 이 힘들다 보니 일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이 계속 쌓여갔대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 사실 회피하는 거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예. 남편분이 조직 생활이 안 된 거죠. 조직에서 네. 다른 사람하고 화합해서 지내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초울이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경향이 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일 중심적이고 직진형이어서 자기 네. 딴하는 고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다른 네.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서로 하면 되는데 서로 맞부닥치고 그런 네. 성향들이 좀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 쭉 들어보면 아내분이 참 잘 해오셨네요,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혹여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뭔가 제가 뭘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은 잘해오셨고, 했거든요. 네. 잘해오셨고, 지금 안 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들어볼 때 남편분이 아직도 우울 기간이거든요. 네네. 다시 맞아요. 재결합한 이후에 혹시 중간에 조증 기간이 있었나요? 아 네. 그 작년 3 월에요. 음, 조증이 왔었었어요. 음, 네. 그때 인제 왔었는데 다행인 게 그 3일 만에 급격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되게 음, 짧게 왔어요, 엄청 짧게. 음. 예. 그때는 조증 기간이 와서 평소하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던가요? 아 그게 조증이 와서 인제 갑자기 저도 처음 겪었는데 종교망상이 오더라고요. 음, 예. 아이 아빠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망상이 처음 왔었어요. 근데 음, 종교망상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막 음, 이러면서 막 집안에 있던 막 액자 말씀 액자 이런 거 막 그 유리 액자인데 그거 갑자기 음. 확 집어던져서 음. 깨트리고 뭐 그러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망상이 오고 그걸 왜 또 근데 종교망상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 그럴 그 수도 당시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따라한 건데 그때 인제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음, "나 저기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때 자의로 인제 입원을 했는데 3 음. 일 만에 나왔어요. 예. 본인 스스로 입원해야 되겠다는 건 뭐가 어떤 게 불안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
인제 계속 그러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자기의 그 음,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빠르게 음,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중얼중얼대고 막 이렇게 이런 뭐랄까 이게 가족들이 막 계속 막 뭐랄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어 막 다급하고 뭔가 이 음, 증상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 안 되겠다고. 나 지금 저기 조증 온 것 같다.'고 음, 그 같이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 가서 병원도 제가 어느 병원을 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이 병원 가자고 그래서 이 병원 가자고 그래서 이 병원 가서 거기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인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네. 잘하셨네요. 남편분도 잘했고, 아 자기 네. 스스로가 자기가 뭔가 좀 달라졌다. 이대로 네네. 지내다가 잘못하면 사고 친다. 네 느낀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그때. 이제 느끼니까 그랬던 거죠. 네. 그거는 대처를 잘한 거죠. 그래서 뭐 이후로도 그런데 입원하겠다면 입원해서 그렇게 3일만 있다가 나와도 도움이 되거든요. 안정. 네 많이 도움돼 예. 근데 3일 나온 것도 3일 뒤에 연락 와서 "나 괜찮아졌다고 진정됐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 아내분도 참 잘하셨네요. 본인이 입원하겠다면 그래 입원해라 하고 또 퇴원하겠다면 그래 퇴원해라 하고 잘하셨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아까 그 아내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네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질문하셨던 내용이 인지 능력이 저하돼 있다. 반응 아 속도가 느리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간단한 일조차 따라하기 힘들어 한다 했는데 이건 네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남편분은 음 지금도 우울기간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인지 능력이 아주 영원히 떨어진 게 아니고 아 우리가 그런가요? 우울 기간일 때는 우울 상태일 때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평소보다. 그 주의 네. 집중도 잘 못하고 생각도 안 떠오르고 반응 네. 속도 당연히 느려지죠. 네.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간단한 네. 일조차도 너무 네. 복잡하게 느껴지고 못 네. 따라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인지 능력이 아 저하되었다는 데 초점을 두시기보다 이건 네. 너무 당연한 거다. 지금 우울 기간이구나. 우울 기간 때문에.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 우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될까? 일을 하게 해서가 아니라 이뻐해 주셔야 돼요. 네네. 일을 하기보단 뭐 어떤 거요? 일을 시키고 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기보다 아내분이 네. 남편분을 예뻐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 네네네. 예뻐해 예뻐해 주기. 주고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화 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 아내분은 직장 생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네 최대한 중간중간 시간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간제 알바를 하시니까 시간 여유가 좀 네네. 있으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네 일부러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쭉 뻗어서 침대에 못 일어나면 막 네. 굳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애쓰거나 하지 말고 네. 남편분 침대 머리맡에 앉든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든 앉아서 네네네. 그냥 이야기하셔도 되고 거기 그냥 앉아서 남편분이 이야기 안 하고 하기 싫어하면 내 여기 좀 있어도 되느냐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음. 스마트폰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도 되거든요. 그 남편분이 네네네. 그거를 귀찮아하고 싫어해서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나가 줄 수 있느냐 하면 나오고 아니면 네네. 자꾸 그러니까 남편 옆에 가서 자꾸 있는 게 좋아요. 네. 어떤가요? 아내분이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이 방에 안 있고 거실로 자꾸 나오고 하나요? 어떤가요? 거실로 나올 때 있어요. 음, 있는데 음, 예 뭐 먹을 때 뭐 먹을 때. 제가 그리고 그래서 뭐 먹으러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먹는 거 찾는 거.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삶의 즐거움과 낙이 없어지면 마지막 남는 게 먹는 즐거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네. 집안에서부터 데이트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서부터 그냥 뭐 데이트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고 어떤 이야기, 뭐 일상적인 이야기든 뭐든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죠. 아내분이 많이 말할 필요는 없고 남편분한테 자꾸 뭐든지 남편분이 어떤 이야기든지 하면 잘 들어주고
네. 그거부터. 그리고 네. 웃어주고, 아내분이 네. 남편분 볼 때마다 웃어주고, 반겨주고, 다독여주고, 그 네. 다음에 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손 같은 거, 우리 손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남편분 어떤가요? 신체 접촉하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많이 줘요. 그러면 몸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쪼물락쪼물락 손 이렇게 간단히 뭐 뭘 안 발라도 돼요.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손 이렇게 음. 만져주고 네. 쓰다듬어주고 등 네네. 쓰다듬어주고 뭐 몸 네. 이렇게 몸 군데군데를 예쁘게 자꾸 쓰다듬어주면 쓰다듬어줄 때 그 느낌 자체가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뻐하는 표를 자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그야말로 엄마가 애기들 이뻐해 주듯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자꾸 이쁜 표를 하셔야지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남편분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좋아지겠느냐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것도 할 네.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심한 우울이 있고, 심한 네. 우울이 있고, 좀 중간 정도 되는 우울,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 매우 가벼운 우울이 있는데, 남편분은 네. 아직도 심한 우울증 상태거든요. 가벼운 우울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벼운 우울일 때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하면 도움이 되고, 산책도 하면 도움이 되고, 다 그렇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네. 우리가 심한 우울일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쓰면 어, 자꾸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에너지가 차오르길 기다려야 되는데, 에너지가 조금 올라왔는데, 요거 톡 써버리고, 에너지 조금 올라왔는데 톡 써버리면 에너지가 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움직이게 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대로 괜찮아로 가야 돼요. 이대로는 괜찮아. 네. 이대로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주 그냥 평생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 집안에서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이뻐해 줄게. 가능할지 모르 어때? 가능하신가요? 만약에 평생 맨날 일도 안 하고 계속 이대로 있으면서 아내분만 네.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평생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내가 이뻐해 줄게. 이게 될까요? 어떤가요? 사실은요, 그거를 제가 평소 때 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네, 이게 조울증을 겪다 보니 아, 음, 이거는 정말 그냥 음, 내 아들이다. 왜냐면 음.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나 사실은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그냥 음, 포기하고 싶다라는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아들이 진짜 막 희귀병 걸리고 이러면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음, '내가 남편을 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제가 스스로 주입을 시키는데 음, 이제 저도 막 이따금씩 음, 막 지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이제 지금은 특히나 재결합하고 나서 요 한 3년 사이에는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못되게 굴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아 사실은 한 1년 좀 넘게는 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그래서, 인제 아들하고 많이 부딪혀 가지고 음, 아들이 사실 여기 여기 저희 남편하고 재결합할 때 진짜 많이 반대했거든요. 음, 예. 너무 엄마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아빠 하는 음, 말을 겪어 봐서 알지 않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고 음,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진짜 겨우겨우 설득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상 왔는데 음, 그 약속들이 1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렇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다 예전으로 다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들도 인제 머리가 자라서 옛날에는 진짜 아빠 말에 다 "네네."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머리가 자라고 몸도 자라니까 아빠랑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그랬는데 아까 네. 예, 질문하셨을 때 조증 상태일 때 강 박장의 아들과 마찰이 있다 했는데 조증 상태 네. 아닐 때는 괜찮은가요? 아닐 때는 그래도 쪼끔 괜찮은 것 같아요. 조증 상태일 때가 쪼끔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남편은 조증 상태이니까 좀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예민 예민한 상태에서 또 저희 이렇게 말하는 게 저희 인제 아이는 경계선 지능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인제 의사소통을 이해를 잘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음, 되게 오묘한 그 단어를 잘 음,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아빠는 그냥 아무 얘기 뭐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아이는 그걸 부정적인 말로 해석을 해서 인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럴 때 제가 음, 있는 상황이면 제가 중재를 어떻게든 해요. 음, 그러니까 아이를 일단 아이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아빠의 의도는 이래 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좀 진정이 돼서 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음, 진짜 끝장을 봐요, 둘 다. 음,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끝장을 보니까 결국 경찰에 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음, 아이가 사실 성향이 제 성향이에요. 아빠 음, 성향이 거의 음, 없어요. 제 성향이라서 되게 조용해서 어릴 때부터 진짜 손끝 하나 다쳐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기질이 되게 조용한 기질이고 좀 여자 성향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이랑도 다투지도 않았고 한 번도 뭐 이렇게 다쳐온 적도 없고 했는데 여기 재결합해서 올라와서 아빠랑 몇 번 다퉈 갖고 막 응급실 가서 꼬매고 다친 거 치료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좀 완화가 돼서 지내고는 있는데 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음. 아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상황이 또 부모님 입장에서 남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갖다가 이게 그 아들 둘 키우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진짜 음, 아들 둘을 키우는데 너무 둘 다 섬세하게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음.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게 참 그래서 중간에서 이 둘이가 네.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은 제일 네네. 기본 원칙이 이렇게 하면 안 네. 돼. 네가 이해해라. 예를 들어 아들 보고 네가 아빠를 이해해라. 음. 라든지 아빠 보고 아들을 이해해라. 이러면 둘이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틀어져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도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말하거나 하면 이야기 쑥쑥 들어주고 아이고 네. 속상했겠다 속상했겠다 하고 네네. 남편 편을 들어줘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다 이야기하고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빠에 대해서 속상해서 씩씩거리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쑥쑥 네네. 들어주고 아들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이 네. 말이 맞든 이 말이 맞든. 이러면 나중에 되면 그냥 그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저절로 또 화해가 되고 하거든요. 네네네. 내가 사이에 중간에 들어서 막 서로 사이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네. 부작용이 생기고 네.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 각자 각자의 속상해하는 마음을 내가 쑥쑥 잘 받아주면 둘이는 네. 저절로 잘 지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네. 남편분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부닥친 게 언제예요? 마지막 부딪힌 거는 작년 가을 때쯤이었나? 그쯤.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슷하게 그렇게 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제가 중간에 고민했던 게 음, 그 '아들을 독립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아들이 사실 지금 직장인이거든요. 예, 근데 예. 예.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랑 이렇게 계속 부딪힐 것 같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원래 저희가 부산에서 7년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뭐 하여튼
부산에 잠깐 원래는 독립을 할까 했는데 독립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네 생각은 어떻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잠시라도 부산에 좀 갔다 오겠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부산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오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하고서는 그때 잠깐 떨어져 있다가 막상 그 친구도 거기서 지내보니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지금도 좀 고민인 게 얘가 직장인이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게 더 아들이, 좀, 예. 아들이 독립하려고 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현실 여건상 독립시켜 줄 수 있다면 독립시켜 주셔요. 아, 그게 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들도 그래도 잘 됐네요. 아들도 정신질환도 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게 강박증이 있다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네. 경계선 네. 지름이다. 근데도 네. 직장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 아드님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아유, 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최선을 음, 다해. 정말, 그러니까 정, 제 오장육부를 다 내려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잘하시. 네. 그래 네. 이제 보니까 조울증을 겪으면 애매한 것들이 있다. 이게 또 이제 심리적인 건지 기질적인 건지 병의 연장선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건 어떤 네.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도 근데 계속 그런 말씀드렸던 건데, 음, 막 음, 그 남편이, 음, 어, 이게 조울증이랑 기질적인 부분이 같이 겹쳐져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화가 조금 음, 있고 조금 뭐랄까, 화가 잘 안 다스려지는 원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또 뭔가 이렇게 어쩔 때 보면 또 이게 조증 증상의 분노인 것 같다. 음, 이런 느낌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뭔가 분노가 나는 음, 상황이라면 이게 음, 환경,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참고 살아서 이게 분노가 터트려지는 부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원래 타고나기를 좀 불같은 사람인 건가? 아니면 조증에서 오는 조증인 건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거든요. 그게 다 맞는 이야기죠. 겹쳐 있는 거죠. 뭐냐면 아, 제가 네, 볼 때는 조울증은 네, 갖고 네. 태어나는 거는 저는 외로움이라 하거든요. 아, 외로움, 화를 네.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 조울증은 네. 엄청 외로워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아, 외로워하는. 어, 지금 소름이에요.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요.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음, 네. 신기하다, 그래서 외로움. 평생을 살면서 외로워서 절절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정욕구, 이런 게 많죠. 네.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가 뭔가를 해냄으로써 잘해서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그 성취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음, 어려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려 하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네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성향이 네.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네. 애를 막 닥달만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안 주면 본인은 네. 계속 방황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끝없이 사랑받고 싶어요. 외로워서 절절매고 네. 외로워 절절매고 그런데 그러다 외로워서 절절매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어려서 키우면서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원하는 게 네네. 있어도 자기 원하는 거를 말을 안 하고 때를 안 쓰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니까 음, 했는데 이게 에, 자기가 원하는 게 정작 안 오잖아요.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음, 안으로 이제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거는 외로움인데 성장 네. 과정에서 화가 많이 쌓여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화가 많이 쌓이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또, 네.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평상시에 이게 화가 계속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조증이 올라오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음. 평상시에는 화가 있어도 혼자서 사귀어요, 속으로. 속으로 네네. 사귀는데, 조증이 되면 못 사귀고, 이제 이게 화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이게 기질적인 거냐, 이게 네. 병이냐, 심리적인 거냐,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렇죠. 심리적인 건데, 터져 나올 때 보면 이건 병인 거고. 음. 그렇구나. 네. 그, 동의가 되나요? 어떤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다 섞여 있 그냥 다 다 섞여 섞여 있는 있죠. 음, 예. 그 어릴 때 좀 많이 그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막 돈 많이 음, 물어주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희한하게 부모님이 그때마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부분에 그거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우 잘했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고 네가 때린 게 잘한 아이고, 거다라고. 아이고, 안 그래 그런 부모님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애인데,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그 부모, 자기가 예.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 제가 볼 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아까도 중간에 네네.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남편을 예뻐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남편을 일을 시키려 하지 말고, 남편하고 네. 데이트를 새로 시작하셔요. 아 데이트를 네. 하셔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네. 데이트를 하고, 네네네. 집안에서부터도 재미나게 살자. 자, 이제 목표를 네. 네. 남편을 뭐 일을 시키겠다, 자기 꿈을 성취하게 하겠다 등등. 이거는 전부 다 음. 남편분의 몫이에요. 하면 네. 좋고, 안 하면 할 수 네. 없고, 네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아들이다 생각하고, 네. 아들이다 생각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남편이라 생각해서 기대하고 의지하면은 돌아오질 않잖아요. 네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다시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기만 하라는 거죠. 가능할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들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네. 예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은 아들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그 네. 심리적으로는 대여섯 살짜리다 생각하고 무조건 네. 이뻐해 주라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이뻐해 줄 때 매우 중요한 게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지를 이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좋아하고 이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으로 말투로 눈빛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남편분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남편분에 대해서 화나거나 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면 이 마음을 툭툭 던져버릴 수 있게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게 하시고 남편분에 네.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내가 사랑을 듬뿍 줘야 되겠다. 그 네. 사람이 저렇게 외로워서 평생을 절절 매는데 내가 들어서 그냥 사랑을 확 줘야 되겠다 음.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기만 음. 할게. 생각하고 음. 볼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음. 출근하러 출근하러 집을 나설 때 인사 반갑게 하여튼 잘 갔다 올게 하고 인사하고 서로 두드릴 수 있으면 등 두드려주고 등등 그래 출근하시고 퇴근하면 또 남편이 좋아하면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주고 아이고 잘 지냈느냐 이야기하고 반갑게 얼굴 볼 때마다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래 네. 하고 집안에 있는 동안에도 데이트한다 네. 생각하고 그냥 네. 조잘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심각한 이야기 이런 거 하려 하지 말고 사소한 이야기 네. 밖에 있었던 일 이런 것 이야기하고 음. 남편분이 뭔 말하면 그냥 가타부타 없이 잘 들어주고 그래 하고 네. 집안에서나마 재미난 거 혹시 뭐 남편분이 그야말로 먹는 것만 취미가 있다. 그럼 먹는 네. 거라도 맛있게 먹고 뭐라도 음.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해주려고 애쓰시고 그 다음에 네. 그 이외에 뭐 같이 남편분이 뭐 조금이라도 했더니 좋아하는 뭐가 있더라 하면 그런 걸 네. 자꾸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음, 뭐, 아까 쓰다듬어 주는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자꾸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네. 뭐, 간단한 뭐라도 게임 같은 거라도 남편분이 뭐 했더니 좋아하더라 하면 그런 거 자꾸 하시고, 뭐, 음, 테레비, 혹시라도 테레비 거의 안 볼 것 같지만, 테레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남편이 좋아서 뭐 보는 게 있다면 그거 옆에서 같이 틀어놓고 같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네. 집안에서 데이트한다 마음으로 가정생활 하셔야 돼요. 네, 잘 오래오래 하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남편분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밖으로 자꾸 따라 나오려 하거든요. 아내분이 음, 자기를 자꾸 이뻐해주면 그다음에는 아내가 가는 음, 데는 따라갈라 해요. 그래 아, 되면 네. 그다음부터 산책이 가능해져요. 산책도 네. 가능해지고 밖에 놀러 다니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분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생각하지 말고 네네. 밖으로 이제 나갈 때도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네. 산책도 데이트고 아니면 드라이브 가는 것도 좋고 좋은 경치 네. 보러 가도 되고 그러니까 네. 데이트를 하셔요. 아, 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시작해서. 그리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루 한 시간 일하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일을 안 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남편분이 마음이 편해요. 아, 나는 당신이 네. 평생을 백수로 살아도 내 원망 안 할게. 아무 말 안 할게, 네. 당신. 그런 거에 부담 네. 갖지 마라. 그리고 이때까지 지난 몇 음, 년간 그렇게 뭐 알바도 하려 하고 뭐도 하려고 해줘서 음, 고맙다. 이제 막 네. 그런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그냥 그런 일이 힘들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내가 먹여 살릴게. 그래 네. 이야기하셔요. 실제로 네. 그러실 수 있나요? 남편 이제 평생 돈 안 벌어도 먹여 살리실 수 있나요? 아,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음, 교수님. 음, 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저도 인간적으로 쪼끔이라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큰 돈 자체에 욕심이 없는 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큰돈 돈 바라지 않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음, 20만 원이라도 그냥 쪼끔은 벌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미 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반대적으로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평생을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다.'라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혹시 뭐 시골로 이사하자, 경치 좋은 데로 이사하자면 그런 데로 이사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의향은 있는데요. 음, 음. 그러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지내면서 나중에라도요. 뭐 만약에 혹시라도 가고 싶다면은 저는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고려하시면 되고 이게 참 역설이거든요. 역설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일하라 일하라 하면은 꾸역꾸역 마지못해 할라 하다 보면은 힘도 안 나고 그래 네. 너 남편한테 평생 백수로 살아도 괜찮다. 내가 먹여 살릴게. 하고 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도 한심해하지 않고 네. 이뻐해주고 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 되면 오히려 이제 힘이 올라와서 네. 오히려 자기가 뭔가 하겠다 하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고요. 오히려 거꾸로인데 네. 그래서 평생을 내 마음가짐이 아이고 저 네. 사람 내가 평생을 일 안 해도 된다. 나는 네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바란다. 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만 바라고 지 남편분 지 하나 마음 편하게 사는 것만 바란다. 그 마음만 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저 사람을 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지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이리저리 말하고 이리저리 뭔가를 권하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네. 아, 네. 뭐를 제가 놓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음, 뭐를 아, 놓치고 네. 계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아까 제가 말했죠. 제가 좀 양가적인 그 마음이 음, 좀 있잖아요. 두 가지 예, 마음이.
내가 뭘 큰 걸 바라는 거를 큰 걸 바라는 거 아닌데 뭐 직장을 뭐 정말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라 이것도 아니고 진짜 뭐 정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시간제 알바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정신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반대로는 진짜 내가 그냥 평생 그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끝까지 같이 간다. 약간 요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모르게 언어나 행동이 아마 이 사람한테도 그게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칭찬해 주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럴 때도 있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그래도 한번 요런 거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권면해 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느끼기에는 '나보러 어쩌라는 건가?' 약간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쪼끔 이렇게 일관되게 한 가지 마음을 제가 그냥 딱 그냥 밀고 그냥 '나가야겠구나.' 그거는 그냥 마음 안에서 그냥 끝내고 '말과 행동은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시네. 음. 음. 그래, 하여튼 제가 볼 때 남편분에 대한 최대의 치료약은 지금 남편분을 도와주고 낫게 하는 최대의 거는 아내분이 남편분을 예뻐해 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네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데이트가 지금 해결책이에요. 집안에서 하는 데이트, 집 앞에서 하는 데이트. 네. 데이트만 하면 남편분은 제가 볼 때 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점점 좋아질 거예요. 데이트만 네. 하셔. 네. 알겠습니다. 더 예뻐해 주고. 더 예뻐해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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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오늘, 네. 네, 말씀하셔요. 교수님 저기 음, 혹시 나이가 들면요. 음, 지금 이제 40대 인제 중반인데요. 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왜 신체도 왜 변화가 오잖아요. 예, 노화가 예, 오고. 예, 예. 조울도 무슨 변화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좋아져요. 쪼끔 더 뭔가 이렇게 연해지나요 좀? 예, 예. 증상들이? 50대, 아 60대가 될수록 연해지는데 이게 네네.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진짜로 인생이 망가져서 막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네네네. 점점 변덕스러워지죠. 그런 아 소수의 경우를 네. 빼놓고 그거는 네. 진짜 막 주변 사람들이 달달달달 볶아대면은 네네네네. 나이 50, 60, 70 가면서 점점 성격이 괴팍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음. 이제 본인을 음. 이해를 안 해주고 달달 볶아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네. 말하자면 뭔가 하는 걸 요구하는 거를 이제 중단하고 그냥 가만히 네. 내버려 두기만 해도 네. 도와주지 않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내분이 이때까지 해오신 그런 기본 방식,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이 방식으로 하면은 네. 당연히 점점 좋아지죠. 그런가요? 제가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가 되게 점검받고 엄청 싶었거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네. 모르고 배운 바가 없는데 조울증인 남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복 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지. 어 방향을 아주 잘 잡고 아 해오셨고, 네. 그래, 지금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제가 볼 때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희망이 생기네요. 그래요. 그래, 네. 오늘 이제 상담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네. 하거든요. 네. 네,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교수님 혹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아 그 어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는 되게 귀한 시간이었고요. 예, 물론 남편도 남편이지만 음, 어 그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음, 상담해 주시고 또 음, 귀한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음. 사실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예, 예, 평소에도 계속 늘 그 유튜브 신청하고 있는데 음, 계속 꾸준히 잘 시청하고 있을 거고 늘 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 이렇게 공개 상담을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대화를 쭉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눈 대화가 우리 조울증 당사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분들한테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예, 진짜 이런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 가진 예, 그 보호자들을 사실 만나면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 힘든지 제가 잘 그렇죠. 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하여튼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좋으네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